그래서 이건가요? 이거? 아, 그래서 자, 2번 볼게요. 그러면 두 자연수 A, B의 최소 공배수가 16이죠? A, B의 최소 공배수가. 자, A, B의 공배수 중 100 이하의 수를 모두 더하래요. 오? 왜 틀렸죠? 아, 실수한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16. 최소 공배수가 16이지? 뭐야? 그럼 16 다음에 뭐 있어? 16의 배수. 30. 좋아요. 16 다음에 32. 그 다음에 48. 좋아요. 48. 그 다음에 여기 암산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볼게요. 48 더하기 16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16에다가 4를 곱해도 되고. 네. 둘 중에 하나죠. 한번 해보세요. 48 다음에 볼까? 63. 60? 3. 아, 64. 그렇지. 64죠? 그 차이 있어요. 그래서 64. 그 다음에 16씩 더해가면 되겠죠? 네. 16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80이죠? 그 다음에 96. 그렇지. 96이지? 그 다음은 필요가 없죠. 왜냐면 10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100이 넘어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40페이지? 40페이지 2번? 자, 오케이. 자, 40페이지 2번을 보시면 자,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6대 9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소 공배수가 얼마래요? 90이래요. 그랬을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지금 구해달라고 했죠?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세 자연수의 비가 지금 2대 6대 9예요. 그러면 지금 비율이 2대 6대 9이기 때문에 세 자연수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로 표현을 하려면 이 비율에다가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줘야 돼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까? 잠깐만. 자, 1대 2라는 어떤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의 비율이 1대 2예요. 그럼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는 뭐예요? A는 뭐예요? 모르죠? 모르잖아, 그지? 그냥 1대 2라는 것만 알죠. A가 3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럼 B가 6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줘야 맞는 거냐? 둘 다 미지수를 곱한다. 뭐를 곱해야지 지금 모르니까, 그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1에다가 x를 곱하면 x죠. 2에다가 x를 곱하면 2x죠. 요거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x는 2x는 1대 2잖아,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 a, b를 x랑 2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세 자연수의 b가 2대 6대 9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자연수인지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가 x를 곱해가지고 미지수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x가 곱해지면 맨 처음 거는 어떻게 돼요? a라는 이걸 a라고 해보자. 세 자연수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럼 a는 어떤 숫자가 되죠? x를 곱하니까 2에다가 x를 곱하면 2 곱하기 x 줄이면 2x라고 얘기해요. 그죠? 곱하기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라는 애는 a라는 애는 이제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2 곱하기 x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b라는 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곱하기 x죠. 그죠? 곱하기 x죠. 그럼 c라는 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9 곱하기 x죠.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a, b, c가 딱 되는 거예요. 맞죠? 물론 a, b, x에 따라서 a, b, c가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A, B, C라는 애를 비율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래요? 90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요 세 아이를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뭘로 먼저 나눠요? x로 먼저 나눕니다. 그렇죠? 여기 뭐가 나오죠? 2가 나오고 여기는 6이죠. 얘는 그렇지 한 번 더 할 수 있죠. 뭘로 할까? 2 좋아요. 여기는 얘는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죠. 한 번 더 하면 뭐죠? 3이죠. 얘는 얘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죠.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 녀석들을 이제 싹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곱하면 2 곱하기 3 하면 곱하기 3 하면 그렇지. 그래서 18x가 뭐가 돼야 된다? 90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18에다가 뭐를 곱해야 90이 돼요? 5죠? 5. 그래서 x는 5까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a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죠. 1라는 애는 30. C라는 애는 45. 그렇죠. 45죠. 그러니까 C가 제일 크겠죠. 45.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건 희서가 잘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건 잘하는데 A라는 그 숫자의 자연수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수로 실제로 표현하는 거. 그죠? 그래서 2대 6대 9라는 애를 가지고 A는 그러면 2x가 될 거야. B는 6 곱하기 x가 될 거야. C는 9 곱하기 x가 될 거야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이죠. 그리고 42쪽이야? 그래서 42쪽이 6번의 마지막. 자, 여기 볼게요. 어제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잘 잤어요? 몇 시에 자요? 여기서 주로? 새벽에? 새벽 2시? 2시에 자요? 늦게 자면 4시에 4시에 자요? 뭐예요 그때까지? 핸드폰 이거? 뭐 어떤 거? 핸드폰 주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핸드폰을 딱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어플이 뭐다?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유튜브. 게임을 게임을 한다고요? 게임은 하긴 해. 이거 끼고 남들 자니까 이제 또 조용히 집중할 수 있게. 그죠? 자는 건 아닌데. 가족들 안 자요 그때? 언니하고 같이 갔었는데 언니는 늦게 자요. 맞지. 또 대학생 친구들은 또 늦게 자겠네. 맞지. 쌤도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쌤도 한 2시에 자거든요. 잠이 안 와서 어제는 밤을 샜어요 지금. 아침에 조금 잤는데 밤 늦게 커피를 마셨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잠 안 올 때 누워있는 거 고문인 거 알죠? 진짜 고문이었어요. 요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서 막 머릿속에 딴 생각만 나고 알아요? 그런 기분? 너무 힘들었어. 트위치 알아요? 트위치 알죠? 트위치 봐요? 보진 않는데? 옆에서 보는 거 같이 보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 많이 해요? 트위치? 트위치요?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 네. 트위치 그러니까 약간 온라인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게 트위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틱톡? 틱톡도 있죠. 유튜브 뭐 이거 4개 4개인가 또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일단 유튜브죠. 네. 그 다음. 그 다음에 애들은 틱톡. 아, 애들 틱톡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트위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저. 아프리카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보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네. 자, 오케이. 자, 자, 두 자연수, 그죠? 두 자연수, 얘와 얘. 잡아봐. 문제 풀어보다 잘 해봐야겠죠? 얘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얘를 B라고 할게. 선생님. 표시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B라는 자연수가 있고 A라는 자연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두 자연수 B, A에 지금 최대 공약수가 2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이렇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랬을 때 A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요 녀석이 지금 B야. 맞아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A가 누가 있는지 몰라. 근데 최대 공약수 알파벳 뭐죠? 최대 공약수 알파벳. 최대 greatest G죠. 최대를 생각하죠. 그죠? 최대 공약수 알파벳 G죠. 그래서 G는 누구라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지금 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가 돼요? L이죠? L. 물어봐야 되는데 L이죠? L은 어떻게 돼요? 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A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봐봐.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그랬어? 두 수의 뭐라고 그랬죠? 최대 공약수는 두 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죠? 공통적인 뭐야? 약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통적인 약수들을 가지고 온 것 중에 제일 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봐봐. G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 중에 가장 큰 걸 데리고 온 애가 2가 2개짜리예요. 그죠? 근데 B는 2가 3개가 있어. 그럼 A는 2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애가 2개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2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이 하나 있죠. 최대 공약수. 근데 B가 3이 하나 있어. 그럼 A는 3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요? 하나요? A는 3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모른다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죠? 모르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얘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또 질문. A는 5를 가지고 있어요?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A는 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좋아요. A는 5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7은 가지고 있을까요? 왜요? 뭐 때문에? B가 7이 없고 최대 공약수는 7이 최소 공배수는 7이 있죠. 그러니까 A가 7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 얘기해 봅시다. G는 어떻게 돼요? G는 G는 A는 3이 몇 개 있는지는 몰라.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데 L을 봤더니 알 수가 있다 이거야. 3이 몇 개 있어야 돼요? A가 2개죠. 그렇죠? 최소 공배수는 뭐야? 둘 중에 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공통 부분을 필요 없어. 어떤 애가 조금이라도 많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최소 공배수죠. 맞아요. 그래서 3이 2개 있어야 돼요. 5가 2개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A는 5가 없죠? 또 우리가 여기 7이 있네. 그럼 A가 7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죠. A가.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A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요. 자, A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이제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그렇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A의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어렵죠. 어떻게 하죠? 18.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을 지금 놓친 것 같아요? 이사는? 네, 이거 문제를 손을 대긴 됐죠? 네. 왜 틀린 것 같아요? A를 잘못 구했다 그냥? 네. 그렇지. 그렇지. A를 잘못 구했으니까 아마 답은 안 나오긴 했겠는데, 그러니까 G와 L을 분석하는 거를 좀 제대로 못했으니까 A가 나오지 않았을까, 잘못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G랑 L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 추론을 해야 되죠. 이럴 거야. G와 L이 이러니까 A는 이럴 거야. 라는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센 녀석. 근데 센도 틀린 게 많이 없어. 되게 잘하고 있어. 네? 161번이야? 아주 검사 중이라서 너무 시끄럽죠. 아, 161번은 그거야. 왜냐면 잘못 구했어요. 배수를 잘못 구했어요. 다 왔는데 24, 48 왔거든요. 그다음 뭐예요? 72죠? 그래서 뭐 잘못 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72 다음에 96. 그렇죠. 그거 빼면 뭐 잡았다. 자, 그 다음에 19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 자, 192번 문제를 보면 30일과 자연수 A의 공역수가 12의 약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중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봐봐요. 이거에 대한 말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36과 자연수 A의 공역수가 12의 약수와 같죠. 그러면은 36과 A의 공약수들 중에서는 맞아요. 36과 A의 공약수들 중에서는 무조건 12의 약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12의 약수를 갖는다는 거는 거꾸로 36과 A의 공약수들 중에서 12의 배수가 돼도 되는 거예요. 맞죠? 12의 배수 24를 예로 들어볼까? 24라는 공약수도 역시 12의 약수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48이라는 애도 12의 약수를 가지고 있어요. 60도 12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72도 12의 약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84는 12의 배수가 아니죠. 맞아? 12에다가 뭐 7 있어, 7. 맞는데? 잠시만요. 30일간 자연수 A의 공약수가 아 10이라서 나왔죠. 그치. 문제가 뭐 생기죠. 자, 봐봐요. 30일과 자연수 A의 공약수가 12의 약수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 봐봐. 30일과 A의 공약수 중에서는 12의 약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12 이외에 뭐 24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공약수가. 그죠?
봐봐. 1번부터 직접 잠깐 보면 36과 A가 24라고 생각해 보세요. A가 24야? 그러면은 우리가 3으로 해보면 그죠? 12, 8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4로 하면 4, 3, 4, 2, 3이잖아. 그지? 그럼 봐봐.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이죠. 봐봐. 이 말 뜻이 그 말이에요. 뭐냐면 36과 자연수 A의 공약수가 12의 약수가 같다라는 거는 그죠?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12보다 큰 24가 되면 공약수가 12의 약수가 같은 게 아니죠. 24도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할게요. 제가 36과 자연수 A의 공약수가 12의 약수와 같다라는 표현은 그죠? 이 표현은 최대 공약수가 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최대 공약수가 24 되면 안 돼요. 그죠? 최대 공약수가 6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두 개의 공약수가 12의 약수가 같다는 건 최대 공약수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2가 안 되는 거를 찾는 거야. 안 되는 거를 찾는다면 몇 번이에요? 윤여석이야, 윤여석. 왜 윤여석이냐면, 자 보세요. 이제 만약에 36과 72를 내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36 2배 하면 72예요. 보여요? 봐봐. 36을 2배 하면 72란 말이야. 벌써 12보다 큰 애가 나왔죠. 이해돼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36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0이라는 거를 어기게 되죠, 4번은. 그래서 나머지는 같이 해보면 최대 공약수가 무조건 12만 나올 거야. 최대 공약수가 12가 안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70이라는 거야. 볼래요? 다시 딴 것도 예를 들어 볼게. 자, 6이랑 18의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6이죠. 왜? 18은 6의 배수잖아요. 그죠? 봐봐. 예를 들어 24랑 48의 최대 공약수 뭐예요? 24예요. 48은 24의 배수잖아요. 맞죠? 얘도 봐봐. 36과 72는 최대 공약수가 32가 될 수밖에 없어요. 72가 36을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36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만 나올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저 표현 36과 자연수 A의 공약수가 12의 약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가 10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08번 볼게요. 부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요? 45다. 최대 공약수라는 건 뭐야? 공통인 애를 뽑아낸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 90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최대 공약수가 45잖아요. 그러면 싹 다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지 우리가 그 숫자의 구성원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싹 다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 90을 소인수 분해를 시킬 거야. 뭘로 소인수 분해하죠? 3, 그 다음 좋아요. 그 다음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90이라는 애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옆에 그대로 쓸게요. 그죠? 그 다음 최대 공약수가 G가 45래요. 쟤도 소인수분 해야겠죠? 소인수분 하면 어떻게 돼요? 45? 5로 하면 9, 9는 3, 3이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낸 것 중에 가장 펴야 돼요. 자, 일단은 2가 없죠, 최대 공약수에. 그럼 이 녀석은 2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 다음에 3, 2개 뽑아냈죠? 그럼 최소한 이 녀석은 3을 2개보다 많거나 같거나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예요, 이 녀석은? 자, 봐봐. 어떤 A, 소수 A, B라고 그랬죠? 그럼 A가 반드시 3이 돼야 되죠. 맞아요? 3이 2개 있는데 2개보다 같거나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A가 3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질문 꼭 해야 돼요. 다시. 얘는 3이 공통적인 게 3이 2개니까 A가 3이 돼야지 3을 3개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 부분은 2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를 공통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네. 2개가. 그래서 B가 5가 되는 거죠. 맞나요? 얘도 5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B 빼기 A를 하라고 했으니까 B가 5고 A가 3이죠. 그러면 5에서 3을 빼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집으로 좀 나갈게요. 그래서요. 자, 활용 문제를 한번 이제 봅시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로 문제가 나뉘어지고 있죠. 개념이. 그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런 표현들을 보고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그지? 최대, 가능한 한 큰, 봐봐, 많다, 최대다, 크다, 많다, 최대다, 크다, 다 최대 공약수랑 연관이겠죠. 최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 문제랑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문맥상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자, 봐봐. 물건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주는 거야. 내가 이 물건을 똑같이 가능한 한 많이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많이. 그래서 꼭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표현 자체가 공약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능한 한 많은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요즘 좀 봐봐.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붙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는데, 그쵸? 여기서 안에 조그만 타일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붙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애들이죠. 직사각형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직사각형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공약수적으로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정사각형을 붙일 건데 이왕이면 큰 정사각형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들 작다라는 느낌은 약수 느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그죠? 자, 다시 몇 개의 자연수를 나누어 각각 일정한 나머지를 생기게 하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죠. 다시 자연수를 몇 개의 자연수를 나눠서 나머지를 생기게 했어. 나머지를 생기게 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약수 개념이 되는 거죠. 몇 개의 자연수를 나누어서 각각 일정한 나머지를 생기게 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보세요. 자, 나누어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과와 귤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 그러면 사과와 귤은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있는데 똑같이 나눠야 되죠. 작게 나눈다는 자체가 약수 개념이죠. 공약수 개념. 똑같이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공통인 약수 개념인데 이왕이면 가능한 한 많다 라는 표현을 보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가능한 한 적은 거꾸로 최소한 가능한 한 작은 뭐 동시에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봐봐. 자, 두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이라는 거는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A라는 버스가 20분마다 출발을 해요. B라는 버스는 30분마다 버스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다시 지금 말고 지금은 물론 같이 출발하겠죠. 지금 말고 그 다음번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출발하는 때가 언제냐는 거잖아. 그럼 A는 20분마다 출발하니까 그 다음은 40분 후겠죠. 그 다음은 60분 후란 말이야. A라는 버스가 맞습니까? B라는 애는 30분이고 그 다음이 60분이죠. 그러면은 내가 계속 서서 지켜본 거야. 그 버스 정류장에서. A, B가 도대체 언제 동시에 출발할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어. 처음에 이제 출발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니까 A는 20분 후에 한 번 다시 왔어. B는 30분 후에 한 번 다시 왔어. A가 그 다음 40분 후에 한 번 왔어. 그리고 60분 후에 둘이 동시에 온 거야. 또. 그렇죠? 봐봐, 어떤 느낌이야, 지금? 숫자가 커지면서 공배수 느낌이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두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잖아. 처음으로라는 말은 처음 출발한 바로 다음이죠.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를 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다음 직육면체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드는 거야. 작은 거를 쌓아서 그죠? 큰 거를 만드는 과정이죠. 아까는 뭐였어? 아까랑 구분해서 보세요. 자, 아까는 직육면체에다가 직육면체 타입에다가 정육면체를 갖다 박은 거야. 그죠? 원래 큰 건데 작은 거를 갖다 놓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건 공약수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 작은 애를 지금 쌓아서 큰 애를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큰 거를 보고 작은 거를 구하는 건데 얘는 작은 거를 보고 큰 애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배수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바퀴에서 처음으로 서로 맞물렸어. 맞아? 맞물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버스랑 느낌이 똑같은 거죠. 톱니바퀴가 톱니바퀴 문제도 마찬가지야. 톱니바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톱니바퀴는 여기 4개예요. 여기가. 여기 4개야. 그렇죠? 어디서 만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서 스파크가 튄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야.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얘는 이렇게 도는 아이고 얘는 이렇게 도는 아이죠.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이파이브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언제 하이파이브를 할 거냐면 1번이. 자, 봐봐. 1번이 여기를 딱 지나가면서 다시 일로 오는 거는 이렇게 하자. 1이 1로 가는데 1이 2로 가는데 1번 톱니라고 하죠. 이거 톱니 이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빨이 1번 이빨이 2번 이빨로 가는데 1초가 걸려. 그래서 1로 갔다가 1로 가는데 2초가 걸려. 여기서 1로 다시 오는데 3초가 걸리죠. 그럼 1번 이빨이 만나는 지점으로 다시 오는데 항상 3초가 걸려요. 맞아요? 자, 1번 이빨이 만나는 지점으로 오는데 3초가 걸려요. 그죠? 그 다음은 6초가 걸리겠죠. 요 녀석은, 요 톱니의 1번 이빨은 일로 오는데 4초가 걸리죠. 그 다음 8초가 걸리죠. 그
다음은 12초가 걸리죠. 얘도 3, 6, 그 다음 9초, 그 다음 12초가 걸리죠. 자, 똑같이 12초가 됐을 때 다시 만난다는 거죠. 그럼 봐봐. 얘는 이빨이 3개고 얘는 이빨이 4개야. 3, 4, 12. 최소 점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버스 기다리는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얘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최소 점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봐. 자, 세 자연수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수죠. 맞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세 자연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수. 그치? 자,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같이 볼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을 자, 볼게요. 자, 우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예시가 나왔으니까. 자, 세 자연수가 2, 3, 5예요. 세 자연수 2, 3, 5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수를 구해야 해요.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뭘로 같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를 일단 1로 해야겠네. 1밖에 안 되겠다. 왜냐면 보세요. 2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 돼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가 될 수 있어요? 왜요? 2로 나누면 나머지는 항상 그렇죠. 2보다 작거나 1이나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3으로 나눠도 3보다 작거나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나머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나머지를 1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뭐 있어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3이죠. 그 다음 뭐 있어요? 5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7. 이렇게 하죠.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뭐 있어요? 4 있죠. 다음 7이죠. 봐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20 커져. 얘는 30 커져. 맞죠? 그럼 변화는 뭐겠어요? 숫자가? 10을 3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죠? 그 다음 봐봐. 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뭐 있어요? 6 있죠. 그럼 그 다음은 몇이겠어요? 숫자? 11이죠. 그 다음 10? 6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공통되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 공통되는 숫자가 뭐야? 요 세 자연수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아이죠. 그렇죠? 근데 공통되는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숫자라는 거는 공통되는 배수죠. 2, 3, 5에 공통되는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1번을 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36권의 공책을 똑같이 나누어주면 학생의 수는 36에 모여야 한다? 이거 맞춰보세요. 36의 공책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 학생들한테. 그럼 학생의 수는 36에 그렇지. 48개의 지우개를 똑같이 나눠주려면 학생 수는 48에 약수가 돼야 되죠. 둘 다 약수. 둘 다 약수죠. 맞아요? 그러면 36과 48의
개수에 돼 있는 건 36개의 공식과 48의 지우개를 또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 그러면 36과 48의 공통약수가 설정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공약수가 돼야 돼. 이해되니? 네. 자, 봐봐. 36개 약수 뭐 있어요? 뭐 24, 아니 12, 28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48의 약수는 4, 8, 그 다음에 12, 18, 6, 그 다음에 48 이렇게 있겠죠. 자, 봐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36개 약수 중에서 내가 36개 약수 중에서 나는 여기 18을 선택할게. 48의 약수 중에서 나는 6을 선택할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똑같이 학생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얘는 학생이 몇 명이라는 거야? 18명이라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학생은 몇 명을 선택한 거야? 6명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똑같은 학생이 있는 건데 지금 교실에는 같은 반인데 어떻게 여기 6명이랑 18명을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의 반에는 지금 정확히 딱 몇 명이 있는 거냐면 12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12명이 있어서 이 12명의 학생에게 공책과 지우개를 똑같이 나눠주고 싶은 거거든. 그지? 근데 누구는 18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누구는 6명으로 해서 나눠주면 얘는 6명이 지우개를 못 받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6명이나 공책이 남겠죠. 6명씩.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이제 12가 되겠죠? 자, 요 2번 톱니바퀴 문제 볼까? 어떤 문제다? 톱니바퀴 문제 어떤 문제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풀 거는 최대공약수 아니면 최소공배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히 써봐. 한번 출근해보세요. 톱니바퀴는 무슨 문제다? 최소공배수 문제다. 버스 기다리는 건 무슨 문제다? 최소공배수다. 그렇죠? 애들한테 뭐 나누어준 공통적으로 나누어준다 무슨 문제다? 최대공약수 문제다. 그죠? 자, 봐봐. 톱니바퀴 A가 한 바퀴씩 회전하기 위해서는 20에 뭐만큼? 톱니만큼. 그죠? 20의 톱니만큼. 톱니바퀴 B가 한 바퀴 회전하기 위해서 15의 톱니만큼. 그죠? 톱니가 회전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같은 톱니에서 지금 만나는 지점이 여기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만나는 위치죠.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될 수는 없어. 그죠? 여기 한 지점이야 지금. 그래서 이게 두 군데에 세 군데 같이 보이지?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그림이 작아서 그래. 알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기 위해서는 20과 15의 최소공배수 그렇죠? 배수로 필요하죠. 그래서 20과 15의 최소공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죠. 최소공배수가 하면 90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봐봐 2번 최소 공배수 얘기라고 쓸게요. 이거인 60개의 톱니가 회전해야 되는 거죠. 각각. 자, 두 톱니와 키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A라는 애는 3바퀴를 회전해야 되면 B라는 애는 4바퀴를 회전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봐봐. 상대적으로 A가 톱니가 크지. 그리고 B가 작지. 그러면 A가 한 번 회전할 때 B는 더 많이 회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A가 회전하는 횟수가 작겠죠. B보다. 톱니가 크면 클수록 작게 회전하겠죠. 훨씬 개수도 많으니까 톱니. 됐습니까?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자,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6이 남고 그렇죠? 그 다음에 50을 나누면 2가 남는다. 그치?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우선 무슨 문제? 딱 봤을 때 그거 감을 키워야 돼요. 최대 분량수 문제. 그쵸? 자, 봐봐. 어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네, 뭐 진짜 안 보이면 이거라도 봐야 돼. 가장 큰 수니까 뭐야? 최대를 생각해야 돼. 그럼 최대가 들어가는 말은 최대 분량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봐봐.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6이 남으므로 자, 어떤 자연수는 뭐의 약수예요? 자, 봐봐. 어떤 자연수 네모로 이게 남으로 어떤 자연수로 30%를 나눠주고 어떤 자연수로 30%를 나눠주고 쉽게 이렇게 어떤 자연수로 30%를 나누면 나누면 어떤 자연수 이렇게 생각해.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게 그 말도 자,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6이 남죠. 그죠? 그러면 38에서 6을 빼면 32잖아. 이 32의 약수가 돼야 돼요. 어떤 수는? 다시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어떤 자연수로 말뜻이 이거지. 그래서 봐봐.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되죠. 그럼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38이 되기 위해서는 검산식 배웠죠. 초등학교 때. 검산식. 38은 어떤 자연수 그죠? 어떤 자연수 곱하기 뭐를 하죠? 몫이 생기죠. 어떤 자연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가 6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봐봐. 어떤 자연수 곱하기 몫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자연수 곱하기 몫을 하면 38에서 6을 빼게 되는 거죠. 플러스 6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38에서 6을 빼면 32가 되잖아. 그러면 요 네모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와 곱해져서 32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그래서 32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어떤 아이는. 괜찮아요? 자, 다시 봐봐. 자, 38이 자,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6이 남는다는 표현은 어떤 자연수가 네모야. 어떤 자연수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요번 녀석은 32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근데 약수라는 거는 뜻이 뭐야? 약수라는 거는 막 32의 약수라고 쳐보자. 얘는 요런 것처럼 곱하기 관계로 되어 있어야 되죠. 약수들은. 맞아요. 그래서 약수들이 이게 지금 봐봐. 가운데가 곱하기지. 이거야. 그러면은 요 네모는 32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수들은 곱하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네모라는 라인은 32의 약수가 되는 거고, 거꾸로 또 이게 어떤 자연수로 50을 나누면 2가 남는다 그랬죠. 뭐 50은 어떤 자연수 곱하기 몫이 되죠. 나머지가 2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어떤 아이랑 몫을 곱한 게 48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4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48이 되는 거니까 별표는 48이 약수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32와 48의 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둘이 동시에 완전을 하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기계처럼 문제를 풀면 안 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서 왜 얘는 최대 공약수 문제일까? 왜 얘는 최소 공배수 문제일까를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이게 진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문제 풀려다가 하면 귀찮긴 한데 귀찮을 수 있어. 아 이거 언제 다 풀지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오케이. 그러면 최대 공약수.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풀면은 안 좋아요. 그게 왜 이게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를 꼭 한 번은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과, 귤, 바나나를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사과 48개, 귤 72개, 바나나 180개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요 개수들을 소분하는 거잖아.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눈다는 거는 요것들의 약수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직사각형에다가 지금 직사각형 벽이 있는데 거기에 정사각형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가득 채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보다 작은 것들을 넣는 거니까, 그죠? 약수 개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구해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큰, 그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자, 열차, 버스 출발, 열차 출발, 기다린다 이런 거 다 최소 공배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그죠? 그래서 자, 오전 8시에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더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위축이 되죠. 가져 오전 8시에. 그죠? 근데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희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만 좀 체크를 할게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시각은 뭐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오전 8시에 출발해서 10시에 저기 강원도에 도착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오전 8시에 출발해서 10시에 강원도에 도착했다. 그래서 2시간을 운전했다. 그죠? 자,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 여기서 시각과 시간이 뭔지를 찾아야 해요. 시각이 뭐예요? 오전 8시, 10시. 이런 정확한 지금 나타나 있는 현재 시계, 뭐 시계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거 시계가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가 시각이죠. 시간은 뭐예요?
2시간.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시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각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몇 시 몇 분이냐는 거야. 맞죠? 답이 원하는 거. 여기서 2시간 이러고 있으면 틀린 거죠. 맞죠? 그것처럼 억울하게 틀리는 게 없어요. 안 봐줘요, 그런 거. 그래서 정확한 몇 시 몇 분이다를 얘기해줘야겠죠. 자, 그럼 봐봐. 부산행 열차는 10분, 대전은 15분, 광주에는 12분 간격으로 출발하죠.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야. 8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감시하고 있는 거야. 버스가 언제 3시 다시 만나. 그렇죠? 그러면은 10, 15, 12를 이제 최소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구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잘할게요. 2, 3, 12죠. 그 다음에 여기 3이니까 2, 1, 4야. 뭐 또 2로 되겠죠? 1, 2,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쭉 곱했더니 30, 60이야. 오. 그럼 지금 내가 얘네가 3시 출발했어. 그럼 60분 후에 또다시 같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60분이 걸렸어. 60분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1시간. 시각은 뭐가 되는 거야? 8시에 새 열차가 동시에 출발했죠. 처음으로. 그 다음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건 1시간이죠. 그럼 시각을 얘기한다면 9시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파악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도 잘 해야 되죠. 국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못 풀겠죠? 그죠? 쌤이 어렸을 때 국어를 못해서 약간 이런 문제를 너무 싫어했어요. 국어를 못하니까. 자, 가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32cm이고 세로의 길이가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타일을 같은 방향으로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봐봐. 아까는 위에 거랑 차이를 보세요. 아까는 큰 직사각형이 길이가 정해져 있었어. 큰 직사각형의 길이가 뭐 여기 72, 뭐 여기 48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번엔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를 주고 있어.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를 주면서 작은 직사각형 길이를 주면서 붙이래. 그러면은 이거보다 크게 되겠죠, 점점. 최소 공개수가 하는 거죠. 터지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요 정사각형이라는 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죠. 가로랑 세로가. 그러면은 32와 24의 공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최소 공배수. 가장 그 중에 작게. 정사각형이 그 중에 작게. 이해돼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어떤 자연수로 190을 나누면 6이 남죠? 그러면, 자, 봐봐. 어떤 자연수를 얘는 A라고 하자.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 네모 세모보다 조금씩 이런 알파벳에 익숙해져요. 자, 어떤 자연수로 190을 나누면 봐봐. 190은 어떤 자연수 곱하기 몫이죠. 더하기 나머지가 6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쟤는 어떤 자연수로 87을 이번에 나누죠. 삼이 부족하네. 이번에 그럼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이 부족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몫은 같은 몫일까요? 숫자가 같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어떤 자연수를 150을 나눴어. 그때 나온 몫이랑 어떤 자연수를 87로 나눴어. 87을 나눴어. 그때 나온 몫은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요 목 1이라고 하고 요 목 2라고 할게요. 구분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A 곱하기 목 1은 요 플러스 6이 넘어가면 144가 되죠. 그래서 144랑 6이 더해져야 150이 되잖아요. 그럼 요 A라는 애는 144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얘도 보세요. 어떤 수에서 3을 빼야 87이 돼요? 90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애는 또 90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144의 약수이면서 92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A라는 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자, 6번 문제 볼게요. 시수 공배수의 활용. 자, 세 자연수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 중에서, 그렇죠? 자, 세 자연수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를 그럼 이렇게 표현하자. 요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번에 식을 3개 써야 돼요. 왜냐면 봐봐. 4로 나누어도 2가 남는 거고 5로 나누어도 2가 남는 거고 6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 거죠. 말듯이. 그럼 식을 써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로 나누었을 때의 식을 얘기해보세요. 희성아. 그 검산식. 검산식. 4는 누구는? A는, 그죠? A를 나누는 거죠. 누구로? 4 곱하기 몫이죠. 목 1.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뒤에는 덕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5로 나눴을 때의 식을 얘기해 보세요. A는 그래서 목 2 더하기 2죠. 자, 그 다음 또 A는 6 곱하기 목 3 더하기 2죠. 맞아요?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A-1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다 넘기면 축축축 더하기 나머지 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A 빼기 2라는 거는 4 곱하기 목 1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 또 이거 넘어가면 A-2는 5 곱하기 목 2라는 거죠. 또 요 Y는 6 곱하기 목 3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A-2라는 I는 이걸로 통해서 얘기하자면 4의 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A-2라는 애는 4의 배수다. A-2라는 애는 5의 배수다. A-2라는 애는 6의 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좋아요. 거꾸로 A-2라는 애는 4를 약수로 갖는다. A-2라는 애는 5를 약수로 갖는다. A-2라는 애는 6을 약수로 갖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배수가 될 수 있고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야. 4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배수가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4는 약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자, A-2는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야. A-2는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면 돼요. 그럼 4, 5, 6을 내가 이제 4, 5,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 이상 많은 거 없죠. 그러면은 4, 5, 20, 60이 되겠죠. 그럼 60은 두 자리 자연수가 맞잖아. 그럼 60이 답이죠. 가장 작은.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조금 약간 이런 쪽은 항상 식이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사요? 자, 열려서 7번. 어려울 수 있긴 해요. 참 말뜻을 이해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잘하면 서로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뜻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 많이 읽어요. 바로 책 많이 읽죠? 그냥 책을 잘 그냥 책 자체를 잘 잘 안 봐요? 그러면 그 이북 봐요? 이북?
핸드폰으로 보는 책. 만화책 안 봐요? 이제부터 좀 봐야 돼. 알겠어? 글을 좀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막 약간 학교에서 이런 거 없어요. 방학 숙제로 독후감. 네? 아 그래요? 근데 책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문제랑 문장 파악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책을 희소가 지금 나이 때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진짜 공부 좀 하세요. 꿈이 뭐예요, 희소는? 꿈이 뭐예요? 아직은 없어요? 그럼 아직 없으면 어차피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조금 약간 딱 내가 나이 들어서 딱 이제 조금 이제 어른이 돼갈 때 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독서가 있죠. 책 많이 읽어야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희사가 약간 사업적 이해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훨씬. 그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질 거예요. 진짜. 나머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영어, 뭐 사회, 과학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남들이 1시간 공부할 걸 희사는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딱딱한 책 말고 소설이라도 많이 읽어요, 희사는. 재밌는 거. 글로 돼 있는 거. 알겠죠? 그림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약간 지향 막 보지 말고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재밌는 것부터 빨리 읽어요. 소설책 재밌어요. 읽다 보면 머릿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돼요. 그런 것부터 읽으세요. 알겠죠? 책 핸드폰에도 많이 있어. 그런 거. 좋아요. 자,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n의 값이죠. 맞아요?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로 만들려면 이 n이라는 애가 숫자가 무조건 분모가 무조건 자연수가 된다는 건 분수에서 자연수라는 건 분모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1이에요. 1이에요. 1 이외에는 다 자연수라고 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면 n이 n분의 12에서 분모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n은 12를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분해가지고 1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n과 18이 약분돼서 1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분모가. 맞아요? 그러면은 n은 12랑 약분이 된다는 행위 자체가 n은 12의 약수라는 얘기예요. n은 18의 약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다 12와 18을 둘 다 약수로 된다면 n은 12와 18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공약수 구하면 되죠. 12와 18.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약수가 총 공약수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분수에 어느 것을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라고 했어요. 15분의 7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예요? 12분의 몇 분수죠 이거? 12분의 이게 48이니까 1 더하면 49죠. 그럼 49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고 싶어? 결과가 지금 봐봐. 말뜻이 그거잖아. 두 분수에 어느 것에 둘 중에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가 b분의 a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두 분수죠? 어느 것에 둘 중에 어느 것에 분수를 곱했더니 자연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기억 분수 b분의 a가 이제 기억 분수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수가 돼야 되려면 둘이 곱했을 때 분모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a는 15랑 계산이 돼야 되죠. 맞아요?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는
15랑 계산이 돼야 돼서 분모가 1이 돼야 돼. 네. 15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15의 배수가 돼야지 얘가 자연수가 되겠죠. B는 그러면 B는 얘랑 이제 약분이 될 거잖아. B는 뭐가 돼야 돼요? 7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A는 15의 배수가 돼야지 15를 없앨 수 있고 분모를 없애야 돼. B는 7의 약수가 돼야지 분모가 1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자, 예를 봐봐. A는 12의 배수죠. 맞습니까? B는 뭐가 돼야 돼요? 49에 그렇죠. 49의 약수가 돼야지 분모가 1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모두 분모가 1이 되게끔 하고 위함이야. 그죠? 분모가 1이 돼야만 자연수가 되니까. 맞죠? 그래서 다시 A는 15의 배수가 되고 B는 7의 약수가 되고 A는 12의 배수가 되고 B는 49의 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A가 똑같은 A잖아. 지금 두 분수가. 그래서 A는 15와 12의 공배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B는 7의 약수이면서 B는 49의 약수가 되니까 B는 7과 49의 공약수가 돼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보세요. 자, 쌤이 이렇게 정리할게. A는 공배수고 B는 공약수예요. 맞아요? 근데 B분의 A가 자, 봐봐. 가장 작은이라고 그랬어. 가장 작은이 되려면 희성아 생각해보세요. B분의 A가 가장 작은 분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A와 B는 각각 A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가장 이 전체가 가장 작은 수가 되고 싶어. 그럼 A는 분자죠. 분자는 커져야지 작아져요, 작아야 작아져요? 작아야 작아지죠. 분모는 커져야지 작아져요, 작아져야지 작아져요? 커져야 작아져요. 이해돼요? 그래서 A는 가장 작아야 돼요. 가장 작아야 돼요.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커야 돼요. 분모는 가장 커야 되죠. 그래야지 기하분수가 작아지겠죠. 분수가. 그래서 B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해봐야 되겠죠? 또 12, 60이네. 그죠? 그래서 A는 60이 되는 거고 그럼 B는 뭐예요? 최대 공약수라고 그랬으니까 7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수가 이렇게 되죠. 7분의 60. 괜찮아요? 좀 어렵죠, 이거 조금. 자, 잘 생각해주세요. 이거 근데 좀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돼야 돼요. 지금 쌤이 하는 것 중에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죠.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희소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해설지 보면 뭐 이제 쌤이 얘기한 걸 되게 줄여놓은 거잖아, 그지? 희소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쌤이 얘기한 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풀어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영상을 참고해서 다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이제?